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자산이라고 하는 뇌, 그리고 한국발 뇌교육이 펼쳐가는 비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히스토리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중요한 것은 뇌라는 21세기 키워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까, 그거의 자산을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여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누구나 뇌를 가지고 있지만 뇌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뇌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은 분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뇌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처음 정립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올해 유엔의 첫 지속가능 보고서로 낸 뇌교육 보고서에 적힌 국제뇌교협회장이신 이성원 총장님의 글귀인데요.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준 인간 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결국 올바른 뇌의 활용과 개발에 있다. 뇌과학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인한 인류의 뇌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뇌를 올바르게 활용할까, 개발해 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원하는 건강, 행복, 평화에 대한 열쇠가 밝혀진다. 그러면 한국은 조금 특별한 이런 자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선진국을 따라가지만 과연 한국은 뇌활용 분야에서 어떤 자산들을 갖고 있을까?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한국에서 2005년도에 시작된 올해 12년째를 맞이하는 두뇌 활용 국제 브레인 올림피아드입니다. 유네스코가 주관해온 국제 올림피아드는 한 분야의 지식 평가의 높낮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세기의 산물이었죠. 지금 21세기는 인간의 뇌 활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두뇌 활용의 능력을 평가하는 올림피아드, 이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뇌교육의 중점 연구기관에서 처음 제안이 되어서 지금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해왔던 자산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 두뇌 훈련 분야, 두뇌 활용 전문가의 국가공인 자격을 한국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뇌 훈련에 대한 자격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가 공인화한 사례는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의 자격 발급 기관은 뇌교육의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가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런 뇌 활용의 시대에 한국은 뇌교육의 중점 연구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뇌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위한 뇌교육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런 학문화에 대한 연계를 통한 국제 보급을 위해서 국제뇌교협회 역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뇌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산을 구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 연구기관은 뇌에 대한 질환을 연구하거나 뇌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밝히거나 또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 관련한 과학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이곳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뇌를 어떻게 잘 올바르게 활용할까에 대한 뇌활용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자산은 뇌 운영 시스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스의 개발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20세기 저희가 컴퓨터 혁명을 떠올렸을 때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OS 없는 디지털 기기는 존재할 수 없듯이 21세기의 컴퓨터 운영 시스템처럼 인간의 뇌를 보다 체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뇌교육의 연구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단계의 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내교육의 연령별, 계층별에 대한 내교육 학문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교육의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뇌 분야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런 뇌 활용 분야, 내교육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한국에서 정립되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 지금 보시는 한국내과학연구원이 UN 경제사회 협의지휘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 협의지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UN이 펼쳐가는 많은 활동과 정책, 이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분야에 관해서 이 기관의 이런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함께 조율하겠다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보다 나은 선진국들이 많죠. 거기에 많은 전문 뇌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UN 경제사회 뇌 관련 분야에서 UN 협의지휘 기관은 한국내과학연구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뇌 활용 분야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UN 협의지휘 기관 지정을 받고 바로 다음해 6월에 UN 설립 역사상으로도 UN 협의지휘 기관 NGO가 주최한 가장 대규모의 행사라고 UN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행사고요. UN 본부에서 열렸던 첫 한국 내교육의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한국내과연구원 원장님께서 UN 협의지휘 기관의 수장으로서 주최를 하셨고요.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을 비롯해서 과학, 교육, 그리고 UN 관계자들 500여 명이 10여 개국에서 참석을 했던 대규모 국제 뇌교육 컨퍼런스였습니다. 한국의 뇌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내과연구원 원장님으로서 개회사를 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가장 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8년 전 UN 본부 본회의장에서 평화의 기도를 낭독할 때 결코 기도만으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다시 UN에 오겠다고 저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참석한 UN의 많은 관계자 인사들은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8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시점에도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 원리, 철학을 갖춘 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셨을까? 경외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8년 전에 2000년 UN 밀레니엄 세계 평화회의에서 이성원 총장님께서 올렸던 평화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문구에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한민족의 자산이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철학과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제시된 시점이 아니었나.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모든 지구인들과 함께 지구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드립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2000년) 이후에 많은 것들을 실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한국내과학연구원은 초기에는 한국인체과학연구원이었지만 2002년에 한국내과학연구원으로 새롭게 거듭났고요. 2007년에 UN 경제사회 이사회 자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보급을 위한 비영리 국제단체인 국제내교협회 역시 UN 공보국, UN 경제사회 이사회 협의지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뇌활용 분야에 있어서 연구기관과 비영리 국제단체 두 가지 모두가 유일하게 UN의 공식 NGO로 승인을 받은 것이 되었고요. UN 보고서에 올해 초에 발간한 것에 보면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뇌활용 분야의 과학적, 학문적 체계화를 갖고 4년제 석박사 대학원을 갖추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춘 첫 국가가 되었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뇌활용, 뇌교육 분야의 학문화가 처음 정립될 수 있었을까? 이성원 총장님께서 국제내교협회장으로서 올해 UN 보고서에 발간한 이 문구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인 선도와 21세기 뇌과학의 만남이 뇌교육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승호 총장님께서는 실제로 하지만 거꾸로 어린 시절에는 집중력 장애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뇌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밝혀졌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하나는 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근본 물음과 해답을 갈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오늘날 뇌과학으로 보면 인간 뇌의 가장 근본 기제에 대한 물음과 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사의 고락을 넘는 강력한 뇌의 체험의 순간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알고 봤더니 우리의 선조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새벽 공원에 나가셨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인 국학기공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선도를 현대 단학으로 복원하는 일도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뇌교육의 가장 원형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뇌철학의 자산들입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한국은 뇌 활용에 대한 원리적 자산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도에서 보는 상단전, 그리고 오늘날 뇌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휴먼 브레인과 맞닥뜨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속에서 누구나가 갖고 있는 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뇌 교육이라는 것으로 학문적 체계화, 과학적 합리화를 추구했던 지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이런 뇌철학의 원리를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많은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편의 국제저널이 나왔던 뇌파진동 명상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걷는 걸음걸이, 이런 장생보법의 원리를 접목하기도 하고, 매 시간 깨어있는 현대인들의 뇌 상태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1분 통천생활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뇌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컨 브레인, 이 장과 뇌의 연결성의 비밀을 갖고 이걸 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배꼽 힐링 명상법도 전 세계적인 국제 건강법으로 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갖고 있는 우리 뇌를 깨워서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제 뇌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뇌교육이 뭐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뇌교육 헌장입니다. 이 뇌교육 헌장의 5가지 항을 보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뇌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의 뇌는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나의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함을 선언합니다. 나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함을 선언합니다. Take back your brain은 잃어버린 뇌의 근본 가치를 되찾자. 그래서 뇌의 주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뇌교육은 한민족의 반만년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의 만남입니다. 이승호 총장님께서 이곳 국학원의 설립자이십니다. 입구에 서 있는 비석의 문구인데요, 제가 가장 가슴이 뛰는 문구입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한민족이 인류사에 공헌할 이런 가치를 21세기 미래 키워드랑은 뇌로 실현하는 열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